지금 주식 다 팔고 튈까요? 아마 오늘 밤에도 이 질문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식 앱을 켰다 껐다 파란불이 켜진 계좌를 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불안에 떨며 고민하는 바로 이 순간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는 이미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현금 540조 원을 손에 쥐고 말이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4만 원 붕괴에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버핏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주식인 애플을 반토막 내면서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폭락이 온다는 걸 미리 알았던 걸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히 주식이 떨어진다, 오른다를 마치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은 대중이 환호할 때 왜 조용히 시장을 떠났는지 그들이 보내는 섬뜩한 경고의 실체를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공포에 질린 50대, 60대 여러분이 당장 해야 할 것은 무지성 투매가 아니라 데이터로 검증된 잠 못 들지 않는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는 부자들의 침묵을 읽어야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이 3분기 말 기준으로 약 3,8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54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사상 최대치입니다. 버핏은 항상 좋은 주식을 평생 보유하라고 말해온 장기 투자의 아이콘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올해 들어서만 애플 지분을 절반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심지어 은행주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계속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버핏은 보통 시장에 살만한 주식이 없으면 자기 회사 주식, 즉 자사주라도 매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것조차 멈췄습니다. 5분기 만에 전면 중단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버핏이 보기에 지금 시장은 내 회사 주식조차 비싸 보일 만큼 거품이 끼어 있고 살 주식이 단 하나도 없다는 무언의 시위인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버핏뿐만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내부자들을 보세요. 개미들이 엔비디아 200달러 간다며 열광할 때 그들은 이미 수천억, 수조 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했습니다. 그들은 인터뷰에서 이제 폭락장이 옵니다. 라고 떠들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안전한 방공호인 현금으로 대피하는 행동 말이죠. 부자들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겨울을 대비해 땔감을 쌓아둘 뿐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나요? 설마 떨어지겠어? 이번엔 다르겠지. 하며 여름날의 햇살만 즐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5060 세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믿음이자 노후 자금의 피난처였던 삼성전자가 4년 5개월 만에 4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은 12일 연속으로 팔아치우며 탈출했는데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낸 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무려 2조 8천억 원어치를 샀죠.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5세 김철수 부장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 부장님은 은퇴를 3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 1억 원, 은행 예금 이자는 너무 낮고 부동산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으니 그래도 망하지 않을 회사 라며 삼성전자에 넣었습니다. 평당가는 8만 원이었습니다. 언젠간 오르겠지 10만 전자 간다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5만 원이 깨지고 4만 원대가 되자 계좌에는 마이너스 40%라는 파란 숫자가 찍혔습니다. 1억 원이 6천만 원이 된 겁니다. 김 부장님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당장 내년에 둘째 딸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할 돈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김 부장님의 진짜 문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아닙니다. 바로 추가 매수할 현금이 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자산의 구성을 뜯어보면 80% 가까이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집 한 채 깔고 앉아 있을 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은 극히 부족하다는 얘기죠. 김 부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재산을 주식에 몰빵했으니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싸게 더 사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 조차 불가능한 겁니다. 현금이 없는 하락장은 지옥과 같습니다.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바닥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 팔아버리는 투매, 즉 패닉셀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내가 팔고 나면 주가는 반등하죠. 이게 바로 자산 배분 없이 현금 없이 시장에 뛰어든 개미들의 필패 공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내 얘기다 싶어 한숨 쉬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똑같은 50대의 똑같은 하락장을 겪으면서도 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김 부장님과 동갑인 55세 이지연 씨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연 씨도 주식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좌는 지금 파란불이 아니라 오히려 붉은색 수익을 기록 중이거나 적어도 큰 손실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그녀는 자산의 30%를 원화가 아닌 달러와 금 그리고 배당을 주는 ETF로 채워뒀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가가 빠질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네,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며 급등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죠. 지연 씨가 보유한 미국 주식이 조금 떨어졌더라도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서 원화로 환산한 내 자산의 가치는 방어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환율 효과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보유한 SCHD 같은 배당 성장 ETF는 주가가 지지부진해도 연 3에서 4%의 배당금을 꼬박꼬박 달러로 꽂아줍니다. 이 현금 흐름이 있으니 지연 씨는 주가가 떨어져도 어차피 배당 나오는데 뭐 하며 버틸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생깁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연 씨는 지금 오른 달러를 일부 팔아서 폭락한 주식을 줍고 있습니다. 남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 비싸진 달러로 싸진 주식을 쇼핑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폭락장을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 내 주머니에 현금과 안전자산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물려버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팔고 도망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공포에 질려 던지면 손실을 확정 짓는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단계 생존 로드맵을 당장 오늘부터 실행해 보십시오. 첫 번째, 패닉셀 대신 스마트 스위칭을 하십시오. 삼성전자나 특정 종목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물려 계신가요? 무작정 전량 매도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등이 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종목을 교체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개별 기업이 아닌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O 같은 ETF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1%가 넘습니다. 물론 과거의 수익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개별 기업은 망해도 미국 시장 전체가 망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내가 산 종목이 언제 오를지 기도하며 밤새우는 것보다 전 세계 1등 기업 500개가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갈아타는 것이
원금 회복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두 번째, 현금. 도 종목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짐 로저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내 생애 최악의 베어 마켓, 즉 약세장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장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말이라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최소 10%에서 20%는 반드시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십시오. 그냥 원화를 들고 있는 게 불안하다면 달러나 금을 사세요. 금은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하는 보험입니다. 지난 20년간 연평균 8에서 9%씩 꾸준히 올랐죠.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내 계좌를 지탱해 줄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현금은 단순히 노는 돈이 아닙니다.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좋은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는 강력한 총알입니다. 세 번째, 절세 계좌라는 방패를 드십시오. 혹시 일반 증권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세금 때문에 수익을 다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개형 ISA, 나,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십시오. ISA 계좌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종목에서 100만원 벌고 B 종목에서 100만원 잃어서 본전이 되었다면 일반 계좌는 번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지만 ISA는 세금을 안 낸다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방어하는 것만큼이나 새어나가는 세금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확정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과 슈퍼 리치들이 주식을 팔고 현금을 쌓은 이유는 그들이 미래를 완벽하게 맞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제든 시장은 미쳐 돌아갈 수 있고 폭락은 올 수 있다 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버틸 현금이라는 땔감을 미리 준비했을 뿐입니다. 반면 우리는 계속 오를 거야, 삼성전자는 불패야 라는 막연한 희망회로만 돌리다가 겨울이 닥치니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지금 계좌가 파란불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까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사만전자의 고통 정말 쓰라립니다. 잠이 안 오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한다면 이 위기는 훗날 여러분에게 가장 싸게 자산을 늘렸던 기회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 벽은 계단이 된다 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손실의 벽, 공포의 벽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십시오. 현금을 마련하고 종목을 교체하고 절세 계좌를 만드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그 벽을 딛고 올라설 계단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본인의 주식 앱을 켜서 확인해 보세요. 내 전체 자산 중에 현금 비중이 몇 %입니까? 만약 0%라면 내일 단 한 주라도 팔아서 현금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투자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정 현금 비중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이번 하락장을 어떻게 버티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과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앞당기는 가장 쉬운 투자입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부자의 서재였습니다.